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덕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육의 영역에서 잘못된 성교육과 또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크리스찬 기독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2년간 학생부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학생부장을 맡았을 때 그 학교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학생부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학생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12년이란 세월 속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학생도 있었고 또 정신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또 저한테 칼을 들이댄 아이도 있었고 저 또한 또 아이들 지도하다가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아이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12년간 이렇게 학생부장을 하면서 그때는 참 힘들어서 하지 말 걸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왕 할 수 있으면 학생부장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학생부장은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가까이 저와 이렇게 밀접하게 레포 관계 형성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저의 어떤 사랑의 지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생활부장으로서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 왔을 때 저의 어떤 생활 지도에 그런 모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많이 힘듭니다. 선생님과 또 교권 침해, 또 아동 학대로 인한 그런 신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또 미움, 시기, 질투들이 이렇게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교육 공동체의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리뭉술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바꾸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학폭이 없어졌고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5년 동안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이 한 건도 없고 또 학부모 민원도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오시면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저는 사랑과 감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는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한 학생은 저를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했냐니까 제가 아이들 이렇게 이제 집합 교육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방학 때 이랬습니다. 얘들아, 자 너네들 방학을 맞이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또 좋은 체험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다 오너라. 그리고 동성애 웹툰이나 그런 야동 같은 거 보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들 보고 많이 성장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동성애 웹툰 보지 말라고 한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어떤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양성의 평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오신 조사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동성애 웹툰 보지 마라 한 게 그게 왜 차별적 언어냐고. 저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적 양성에 의한 평등으로 되어 있는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행위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우리 공교육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저를 조사를 해서 더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고 하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시라고. 그 뒤로 전화는 오진 않았는데요. 그 학생은 결국 또 한 번 저를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은 좀 많이 미웠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어머니한테도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고 이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오빠로부터 어떤 좀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대요. 그 뒤로 모든 남자들 다 싫어하게 되고, 이 아이는 그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보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을 무성애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학생은 좀 남성성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도 잘하고 머리도 짧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여학생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또 이렇게 여자로서 또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향을 가진 아이인데 너무 이제 남자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좀 본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아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졸업식 때 조심스럽게 그 친구의 머리핀을 정말 예쁜 걸로 2개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지도 써줬어요. 땡땡 누구야, 선생님은 네가 이렇게 예쁜 너의 생물학적 성과 같은 이런 예쁜 여학생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은 더 기쁠 것 같아. 아마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해 스승의 날 때 머리를 길러가지고 제가 준 핀을 꽂고 왔어요. 어찌나 기뻤던지요. 그 부모님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제가 했던 행위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면 저는 다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동성애 웹툰 보지 마라 한 것도 차별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제가 그런 아이들을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교육적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좀 이제 극복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말씀에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고 오로지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걸려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치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프로테스탄티즘, 위근화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려면 분별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리가 멀다, 가깝다, 어디가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선한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하려면 그 기준은 분명히 여위에도 답이 나와 있듯이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했을 때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해결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퀴어 축제 무지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무지개, 우리가 흔히 아는 노아의 홍수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일반 무지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닌 빨주노초 파보로 남색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남색을 왜 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색은 거룩을 의미한다고 해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야 자기네들이 음란한 행동들이 더 이상 음란한 것이 아니라 쾌락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예전에 읽은 책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세계 인권 선언이 이렇게 1949년인가요? 그때 이제 선언되고 난 뒤에 욕야카르트 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이제 29조에 세계 인권 선언 29조에 나와 있는 공공질서나 어떤 이래 사회적인 도덕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위배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문구를 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을 뺀 것과 거기서 그 문구를 뺀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란함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이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할 단어는 성입니다. 성 안에서는 또 분별해야 될 것은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셋 다 너무 좋은 단어죠. 그래서 저도 다 좋은 단어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으나 그 내막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정말로 이것은 막아야 되는 어떤 우리가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인권과 올바른 세계관을 위해서 막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육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요. 가족 형태는 동성혼, 또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폴리아모리라는 가족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월수금 부인이 따로 있고 화목토 부인이 따로 있는데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월수금 아내와 또 이렇게 관계를 갖고 거기에 나온 아이들과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또 가족도 있고 그다음 그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족 형태로 정상적인 범주 안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교육적 양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 사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량과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그런 선량한 성에 대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의 기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를 사랑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말이 차별적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동성혼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빠인 경우도 있고 엄마인 경우도 있는데 그냥 보호자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mother, father은 차별적 단어,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평등한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또한 제자를 내 자녀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투쟁이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과 감사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일들의 양면성 중에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되고요. 투쟁적 인권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잖아요. 결국 싸우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해야 되고 그 갈등에 대해서 내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뺏어가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감사다.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들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으로 사제관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학생부장으로서 확실하게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참된 인권의식, 보편적인 인권의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이 필요합니다. 사상의 자유로 이름을 해서 북한의 사상, 어떻게 보면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공교육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예전에 언론에서 지금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교사가 언론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교육 과정을 벗어난 그런 지도는 공교육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교육적 중립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혼인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 이것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정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헌법 36조 1항에 나오는 겁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성인이 되어 성정체성이 확립되기까지는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한 이러한 교육들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흡연과 그 다음에 음주, 성관계 이런 것들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동성애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영역들을 정상적인 범주로 자꾸 가져와서 학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학생의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 교육이나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 콘돔 지급형 성교육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존중의 성품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한 올바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가치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가정의 자녀라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이나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차별로 치부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는 세상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울산에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될 뻔했을 때 제가 공청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생활지도에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우려가 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난 뒤에 보니까 많은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런 생활 속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가치관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잘 지식을 잘 습득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행동으로 막아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절대 진리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그거는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뭐가 지금하고 다르잖아. 천만의 말씀요. 저는 항상 특히 학교에 학생부장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 속에서 결국은 해결책이 성경 말씀대로 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사랑, 감사, 행복이죠. 두 번째는 올바른 성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동성애, 낙태, 청소년 성관계, 프리섹스, 다자성애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범주로 넣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성윤리를 막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교육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또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또 성교육으로 들어오고 또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또 그리고 통일교육 또한 잘못된 어떤 인권의 접근으로 북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러한 편향된 인권 교육들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그리고 양성평등의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 등의 양성평등에 의거한 이런 모든 법률들을 저희들은 폐지되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들도 이렇게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쉬 더 핑크라는 이렇게 동화책이 있는데요. 이 동화책에 보면 퍼시라는 임금님이 분홍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홍색에서 자기가 이제 옷도 분홍색으로 입고 모든 환경들을 분홍색으로 만들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분홍색을 다 칠하고 또 입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홍색이 아닌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전부 다 분홍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현명한 스승인 에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전 세상을 좀 분홍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니까 에릭이 이렇게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와, 온 세상이 완전히 분홍색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분홍색 안경이 바로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의 관점은 환경을 결정하고 문화를 만들고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겨내기가 힘든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 뒤집기 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과 감사의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조 1항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분명히 양성의 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제2조 기본 이념도 보면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라고 여성과 남성을 딱 명확하게 두 성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들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권유하게 하고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마지막에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도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다른 법을 만들 때도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라는 그런 헌법과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그렇지 않는데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헌법과 이런 합치가 되는 것인가? 저것을 강조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위반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보면 교육의 진흥 17조에 보면 양성평등의식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라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선량한 정서를 함양. 예. 여기에 음란함이라 어떤 사회적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장은 그런 양성평등의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의식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편향된 교육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우리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교육기본법에 제6조에 교육의 중립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성이 여자와 남자 말고 다른 거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교육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 가장 큰 세계관 전쟁의 핵심은,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성평등은요, 보셨다시피 여자와 남자를 이야기하고, 성평등은 여자와 남자의 성소수자, 퀴어를 더 넣는데요. 퀴어가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는 52가지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70가지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개수가 늘어나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인 사람,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고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되는 사람, 나는 성이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성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성의 범주로 인정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이고요, 성평등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엔 인권위는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한 가치는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천부적인 인권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요, 세상적 세계관은 투쟁적 인권을 지향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그런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그 안에 거할 때 얻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리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을 중요시하고요, 창조한 그런 생명에 대해서 생명윤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성관계를 중요시하고요,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그런 성행위는 잘못된 죄라고 판단을 하고, 또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또 불륜이나 간음 이런 것들은 죄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내 쾌락을 내 마음대로 즐기는데 그게 왜 죄야? 이것을 나는 너랑 싸워서 내가 투쟁해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투쟁적인 인권으로 결국은 이 모든 쾌락은 선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창조 질서와 그런 생명 윤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태도 권리다, 다자성애, 음란함, 동성애, 그 다음 내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불륜과 가는 모든 것들이 내 자유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세상적인 인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란함으로 갔을 때 분명히 성공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요, 창조론적인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며 양성평등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요, 그리고 모두의 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인 성행위, 사랑에 의한, 생명에 의한, 책임에 의한 그런 쾌락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규범으로서의 이성애를 가지고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윤리적인 절대주의, 그런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 세계관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쾌락들은 선이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기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남자, 여자, 성소수자를 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 사상이죠. 이렇게 성평등 사상을 하기 위해서는 투쟁적 인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인권으로
둬서 그 인권 안에 이제 이런 영역들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역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학생인권, 노동인권,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세상적 세계관 안에서는 모든 성행위가 음란함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쾌락적 성을 허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거야. 네가 성관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태아의 네 자궁은 네 거야.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 결국은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 현장을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것들 몇 장을 넣어봤는데요. 아이들 생활 지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요즘은 매 맞는 선생님들도 생기시고, 또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면 그 신고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또 보험도 들고 이러십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부장으로서 지도하는 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옷 벗고 있는 아이에게 야, 옷 입고 빨리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제 옷 사줬어요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휴지가 물이 조금 쏟아졌는데요, 많지도 않았어요. 한 두세 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이렇게 많은 휴지를 버려서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썼니? 라고 하니까 옆에 휴지 더 있잖아요. 왜요? 이렇게 해요. 그냥 자꾸 제 말꼬리를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물에 녹는 그런 휴지가 이제 휴지통을 없앤다고 이렇게 물에 녹는 휴지를 쓴다고 했는데, 한 학생이 물에 정말로 잘 녹는지 본다고 한 두 마리를 갖다가 막 여기 다 풀어가지고 이 구멍이 막혀가지고 제가 뚫다가 그냥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은 겁니다. 교실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야, 쓰레기 좀 주우렴 하니까 이 학생은 제가 한 거 아닌데요 하면서 항상 이렇게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반항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나서 선생님, 그런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요즘은 그냥 내가 한 거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권리가 의무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서울에서 두발 자유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실은 울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지만 그런 여파들이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의 여파는 전국적으로 미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도 결국은 아이들이 또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제가 그러면 좋다, 한 달 동안 너네들이 원하는 머리 형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반은 자르고 반은 기르고. 그래서 이 머리가 지금 정상적인 머리라 생각을 하니? 라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뭘 하셔? 그러니까 우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지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머리, 선생님이 니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과 또 네가 교복을 입고 다른 데 길을 다녔을 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는 머리인 것 같아. 선생님이 그냥 짧은 머리로 맞췄으면 좋겠어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저의 의견을 수용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게 자유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네들의 신체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문신한 친구들도 이런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 핀 친구를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너 담배 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이럽니다. 선생님, 이거 새우깡인데요. 그래요. 라이터로 이렇게 하고 있고 피는 연기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또 저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저하고 연결된 아이들이 선생님이 연결된지 모르고 한 번씩 이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술, 담배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키스 사진, 또 심지어 어떤 모텔 같은 방에서 하얀색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떠나서 선생님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안다면 그냥 중학생이 너네들이 자유야 인권이야 라고 놔둬야 될까요? 윤리적인 제한을 두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선들을 정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 보면 성에 대한 어떤 결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내가 동의만 하면 모든 것들을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해봤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책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또 중학교 보건교과서에는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하는데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 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들이 버젓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한 12년 동안 하면서 임신한 학생이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여학생 집에 가서 여학생의 부모님이 아프셔서 서울로 병원에 갔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죠. 결국은 배가 불러왔는데 학생들은 배가 이렇게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죠. 추리닝 입고 겨울에 이렇게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이 아이가 정말 배가 나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산 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은 줄 아십니까? 토요일 날 다행히 아이가 다행은 아니죠. 토요일 날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토요일 날 마침 부모님은 여학생의 부모님은 서울로 가셨고 남학생과 함께 있는데 아이가 나온 거죠.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해가지고 수중분만을 했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탯줄도 자르고 다 해가지고 그 아이랑 이렇게 엄마가 준 카드로 분유도 먹이고 점심 때는 볼링도 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여학생은 학교에 시험 치러 왔다가 이제 학교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경찰이 아기가 이제 이렇게 그 신고가 된 게 있다고 그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남학생의 형이 이제 그 사회복지센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사회복지센터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아기는 나중에 입양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남학생과 여학생은 또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에 제가 봤을 때 남학생은 또 다른 여학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가 생명을 갖게 했으니까 이 여학생과 좋은 관계로 이 아이 생명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요? 피임 방법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성들이 있다는 것이 교과서의 버젓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임 방법들도 실제로 교과서 속에서 배우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정서에 맞는 그런 성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성교육,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성교육, 성품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이런 젠더나 또 지금 그런 급진적인 그런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 거죠. 포괄적 성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 교재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보셔요. 이게 학생들, 이거 초등학생들 단어 카드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단어 카드를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가슴 만지기, 옷 위로 만지기, 뭐 팔 만지기, 뭐 간지럼 태우기, 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적절치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또 놀거든요. 남자끼리 키스하는 것, 또 더듬는 사진, 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세뇌를 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릎에 앉기, 귀 만지기, 입술에 뽀뽀하기, 뭐 안마해주기, 포옹, 주머니, 상대방 주머니에 손 넣기. 결국은 이런 방향성이
제동이 걸린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한번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찬성하는 단체들도 많이 또 찬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실제로 헌법과 맞지 않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빼기로 했습니다. 울산에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선언을 하고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CTS 뉴스를 통해 울산시가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종교계와 교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관할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의 포괄적 성교육. 울산 지역 교계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 연합회는 포괄적 성교육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친 걸 무차별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와 이게 쟁론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가정 파괴의 우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포괄적 성교육이 양성을 기반으로 한 성관념을 해체하고 유럽을 따라가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또 우리도 가치를 붙들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특별히 인간의 성 문제를 가장 많이 왜곡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혁명 이후에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교사들 또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의 조기 성애화,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쾌락 중심의 성관계를 배우게 되고 조기 성애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돔 만능주의로 콘돔만 끼면 임신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피임 교육을 받게 되어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질 우려도 높습니다. 또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2항은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포괄적 성교육이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 오히려 무차별적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이라는 주장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목적이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이나 타인한테 미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동의받지 않은 성관계와 성폭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CTS 뉴스 박세. 지난 8월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책이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 끝에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관련 참고 자료에 이 책자들 가운데 일부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기뿐만 아니라 성행위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남성 커플이 등장합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추천했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도서들. 하지만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며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회수된 책 중 일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계획안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근 포괄적 성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울산시 교육청이 만든 2020 포괄적 성교육 활용 가이드. 핵심 개념 6, 인간의 신체와 발달이라는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 중 지식란, 임신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열거할 수 있다. 성기가 질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관계를 한다고 항상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책은 지난 8월 여가부가 회수했던 책 중 하나. 해당 책 내용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포괄적 성교육하고 연계해서 그 선생님들 참고용 자료를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건데요. 학교에 배포될 자료가 아니고 우선 초안으로 지금 나온 거라서 아직 검토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미 회수된 성교육 관련 도서. 또다시 초등학생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사에게 활용 가이드로 나온 초안 잡은 게 저렇다고 하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조금 민망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저런 태도들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선량한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안다는 거죠. 실제로 대놓고 물어도 그러면 학생들이 성관계 하는 것 괜찮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그러면 성관계 하는 행위가 들어있는 영상을 보는 건 안 되는데 하는 건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실제로 성관계할 자유를, 권리를 이렇게 넣었다가 결국 경남 학생인권 조례 이렇게 폐지가 됐는데 그 안에 그런 권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자, 실제로 이제 CSE 그 포괄적 성교육에 그 아까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보면 학습 목표를 보면 9살에서 12살입니다. 초등학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임신과 관련된 삽입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임신을 성관계 한다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 대단한 내용도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이제 학습 목표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물어보게 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만약에 나한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옹호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포괄적 성교육할 때 부모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정하는 것, 피임법,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성적 자기결정을 9살에서 12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학습 목표로 나와 있는 거죠.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성소수자를 정상적 성별의 범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성해체 사상을 주입하는 성혁명적 사상입니다. 네 번째,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죠.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헌법적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성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12가지나 되는 피임법,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바나나에 어떤 콘돔을 끼워보는 그런, 그 바나나가 아니죠. 실제 성기 모양의 콘돔을 끼우게 하는 그런 교육도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행위, 학문 성교 이런 방법들을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울산의 단체에서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거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답이 오겠지 뭐 하면서 했는데 아니다라는 답은 안 오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동성애 행위, 학문 성교를 정상이라고 말하나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CSE 거기에 다 그 기저해서 질문을 올린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예,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런 거죠. 세 번째,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 중단, 즉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나요? 맞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유엔 아동 권리에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는 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법은 다 땡겨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왜 있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선량한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특히 교육적 영역, 공교육 영역에서는 가려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나요? 아닙니다. 헌법적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지향하는데 그 성평등은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이 모든 70여 가지가 넘는 이런 성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고, 포괄적 성교육은 정치교육입니까? 맞습니다. 정치교육입니다. 성정치 나중에 나오는데요. 김누리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예전에 포괄적 성교육을 하면서 울산에 몇 번 내려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교육은 정치교육이다. 교사는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정치교육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급진적 페미니즘 교육인가요? 맞아요. 이거는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우월 그리고 성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포괄적 성교육은 에이즈나 이런 동성애 관련된 이런 의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언론 보도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면서 에이즈나 이런 것들을 동성애로 엮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헌혈을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헌혈증에 보면 이렇게 그 동성애에 대한 남성 간의 어떤 성관계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그 헌혈의 배제 요소에 이래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 찾아봤는데요. 동성애자에 의한 어떤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 이렇게 흡연을 하면 폐암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면 교육적 지도이고, 동성 행위를 하면 이런 에이즈가 발병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적 그런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떠한 토론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어떤 동성애 행위든 다른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 규칙으로까지 이렇게 강제로 내려오고 있어요. 울산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교육 조례라는 어떤 이런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육감의 선거 공약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사실은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또 여파를 가져오냐면, 교육 현장에 어떠한 경우라고 하면 담배 피우는 학생도, 술 마시는 학생도, 성관계 학생도, 문신 피어싱,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학습 부진, 추가 공부,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별로 봐서 선생님이 지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적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 공동체 상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을 차라리 넣자.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므로 학교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교육 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두 번째, 교육 공동체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에 대한 비방이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또한 이런 울산의 포괄적 성교육의 일환으로 또 진행되는 학교 속의 수업 내용인데요. 성이란 해가지고 자신의 성을 찾는 활동을 했더라고요. 신동엽, 하리수, 홍석천 이래가지고 섹스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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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는 남성, 여성, 남성, 그 다음 섹슈얼리티는 이성, 그 다음 동성, 동성, 너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성인데 내가 젠더는 섹슈얼리티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유도하는 헌법과 위배되는 그런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교육 과정을 벗어난 활동들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부모가 알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천인 토론회라는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 신청서, 학부모 참가 신청서에 이런 이제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기아의 성별은 여성, 남성, 논 바이너리.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성소수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을 아주 많이
두껍하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양성평등 교육의 추진 계획이니까 양성평등이겠지라고 살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비슷하게 갑니다.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생활 규정의 필요성 강조라고 해놓고 기대 효과부터는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양성평등을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요? 이거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성평등을 교묘하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으셨든지요. 그리고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교장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로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 관리자에 보면 또 이렇게 성인지 교육 강화로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모든 연수를 성평등 교육으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를 막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2회 연수 계획에 보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교사 이해를 통한 학교 적용 확대, 학교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죠.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 인지,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포괄적 성교육을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우리 포괄적 성교육 안 한다. 우리 성인지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만 살짝 바꿔서 한다고 그것이 가려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목표는 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의 학급에 성평등 교육, 이것도 성평등 학급 만들기 운영 계획이 또 내려옵니다. 성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기관의 성평등 미디어 제작까지 이렇게 지원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울에서 이렇게 돌았던 포스터 같은데요. 이런 포스터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다음 아동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심화 과정인데 노동인권 활동가인데도 보면은 내용에 보면 성소수자 차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학생인권, 노동인권, 그 다음에 이런 포괄적 성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모아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것이 또 모아지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인권과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연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인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부인권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고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존 로크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근간이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모든 인권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모든 이에게 있는 인권. 학생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인권이 있고 학부모도 인권이 있고 우리의 모두의 인권이 지켜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그런 취지입니다. 또 다른 인권의 관점입니다. 투쟁적 인권인데요.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세뮤얼 모인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쓴 책을 보면 70년대 인권 출현은 공산주의자들의 몰락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은 자유를 약속하고 왕국과 자본으로부터 해방을 제시하지만 피 흘리는 투쟁을 유발시키는 어두운 비극일 뿐이다라고 해서 투쟁적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존 윤리의 붕괴에서 오는 대안으로 인권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생각했던 어떤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정말로 우리가 복지가 부족해서 복지의 영역이 닿지 않아서 이게 밥을 먹지 못한다든지 잠잘 곳이 없다든지 옷이 없다든지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북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권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영역들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보통 동성애나 동성혼, 간통, 프리섹스, 아이들의 성관계, 아이들의 술, 담배 이런 것들,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인권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학생 인권이다. 이건 이제 성적 지향을 이제 제가 설명한다고 사진을 하나 이렇게 틱톡에 이렇게 도는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했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남자처럼 되기 위해서 유방질제수를 받고 호르몬을 투여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결국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자기의 인권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사랑하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서서 오줌 누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을 요구를 하고 서서 누지 말고 다 같이 앉아서 누울 수 있도록 모두 앉아서 소변 보도록 우리 토의를 해서 정합시다. 내가 소변 보는 방법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차이를 차별의 범주로 넣어서 자꾸만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혼란의 상황들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과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토의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역사적 배경과 조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헬름 라히히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빌헬름 라히가 어릴 때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빌헬름 라히가 아빠한테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한데요. 뭐 과외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헬름 라히히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엄마가 왜 자살했을까? 성관계 한 거 그런 것들에서부터 진정한 해방이 되어야 진정한 그는 천국이다, 자유다 이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리라. 성혁명의 원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프로이드 이론의 성윤리 억압과 착취 부분, 그 다음 마르크스 이론의 자본주의적 억압과 착취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성정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청년들의 성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은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은 정치교육이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다니엘 덴이라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여학생을 사귀게 됐는데 이 여학생이 있는 여자 기숙사에 넘어가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에 발각이 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빌헬름 라이히의 어떤 모든 그런 성적인 만족을 실현하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투쟁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라.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잠식이 되면서 결국은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나의 성관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나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게 정말 거짓말같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68혁명에 엄청난 큰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학생인권 조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파괴, 해체를 결국은 외치고 있었던 거죠. 68혁명의 어떤 학생 권리 주요 내용을 보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그리고 학교 규율과 결정 권리를 우리가 가지게 하라. 정치 활동에 우리가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은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식에 비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섹스, 동성애 그리고 폭력, 마약 등도 이때 우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지금의 인권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의 인권은 술, 담배, 섹스 이런 것들까지 또 동성애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권이고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권리 운동이 이렇게 이제 팽배해지고 퍼지게 되었는데 결국 2014년도에 68혁명이 프랑스를 망쳤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8년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교사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라는 그런 메일까지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똑같지 않다. 학교라는 곳은 특수한 환경이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보호법이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중고등학교에는 스쿨폴리스를 이렇게 상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식들이 너무 팽배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인권,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권장하는 책입니다. 목수정 씨가 번역한 이 책의 큰 주제는 어른들은 종이 호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학교는 감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말 속에서 벌써 이게 부정적인 어감을 느낄 수가 있죠. 갈등을 유발시켜야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할 수 있다는 기저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학생을 부당하게 다룬 교사를 고발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발장 작성 방법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학교는 감옥이다. 모든 협의체, 조직을 너네들이 만들고 해라. 지금도 우리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 규칙은 교육 공동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도 수용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 숙제 거부를 한 것도 인권 침해다. 시험 및 점수 거부, 개인정보 열람, 처리 정지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왜 점수를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하면서 막 따지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소란 피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업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을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라고요. 이런 것들이 버젓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적 자기결정권이 섹스할 권리로 소년과 소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 좋은 친구들이고 몸으로 서로 대화 나오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사랑하세요 하면서 거리에 청소년용 콘돔 자판기도 이렇게 몇 군데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이 콘돔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써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마트에서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모든 영상이나 모든 것들에서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결국은 뭐 이거는 별거 아니네 해도 되겠네 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서 모든 학생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적인 그런 기본적인 의식과 멀어진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낙태를 권리로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성적 지향도 학생의 권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효사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림단체에서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이것은 철회하라, 이 폐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왜 효사상을 삭제인지 아시죠? 아까 전에 부모는 차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뉴스만 보고 얼마 전 있었던 끊어주세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교권을 돌아보자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은 교실에 흉기던 학생이 있어도 교사가 내보낼 권한이 없었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이렇게 교권이 문제가 된 건 서울 서희초 교사 없었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담길지 이태희 기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침해하는 거라면은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교사들이 추락한 교권 실태를 절절히 호소합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하지 마세요 말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되어야 하는지.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반성문 써라고 하면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떠드는 학생, 잠자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나선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권이 문제가 된 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죠. MBN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 중 과반,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 중에서도 절반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 우리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배움을 열어나가는 모태가 될 학생의 사생활 보장, 체벌 금지 등이 핵심으로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데 최근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추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떠한 경우의 생활지도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MBN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례를 시행 중인 7곳 중 5곳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상벌점제 금지 조항 개편을,
서울시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9곳 중에서도 4곳이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학생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어서 조례 개정만으로 교권 회복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학생인권 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권을 정상화하는 법 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합니다. 국회는 교권 보호 법안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 소위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예, 결국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권만 강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권리를 가르치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탓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왜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중에도 제가 나오겠지만 나중에 차별금지법과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자, 학생인권과 교권이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부딪힙니다. 제가 학생부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편적 인권 개념이 아닌 특정 대상을 지칭한 투쟁적 인권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잠잘 권리가 있는데 네가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소지품 검사, 선생님이 왜 내 가방 뒤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미성년자인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술과 담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인권의 영역으로 두고 지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만 담배 피지 마. 저는 그런 지도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과 밖이 왜 다를까요? 세 번째, 교육적 생활 지도를 하는 교사의 행위가 학생인권 침해 영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생활 지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지품 검사나 반성문 쓰기, 휴대폰 수거, 학생의 흡연, 담배, 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최근에 많은 교사들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어서 지금 선생님의 그런 아픈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드디어 이렇게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저도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부장을 그때만 해도 한 5년, 6년 차 됐을 때 이래 되면은 앞으로 아이들 지도하기 힘들어집니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보호법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학생인권 조례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없는데요.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연계하기 위한 것이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이 아닌 학생 권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야 됩니다. 외국에서도 스튜던트 휴먼 라이트가 아니라 스튜던트 라이트라고 해서 초중등의 권리, 대학교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뉴욕에서조차도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의 의무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를 잘하고 교육에 최선을 다할 의무, 준비물을 잘 갖춰 수업에 임할 의무,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를 삼가할 의무, 그리고 선생님께, 교직원께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권고로 그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학교 규칙에 의해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생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럴까요? 술, 담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는 제한이 됩니다.
왜? 선량한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정서를 함양시키고 올바른 성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영역에서 또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런 것들을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할 만큼 교사로부터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선생님이 얼굴을 뺨을 때리고 짓밟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아왔고요.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의 이유라서가 아니라 그런 체벌은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의 학교 현장은 그런 체벌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당장 112에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법의 어떤 테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학교의 행복 만족도를 조사하면 93%나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고 해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해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수업이 즐겁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로 갈등을 가져야 될까요?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인과 동등하지 않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침해 사례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과 교육 공동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정제된 지식을 배워야 하므로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 않고 뭐 술 깰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 아까 전에 10대들의 빨간 책을 보면 술 깨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지금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은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고요.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교사를 고발의 대상으로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요. 교사의 올바른 지도를 위축시켜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생활지도를 하면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또 인권 침해자로 신고당하는데 내가 왜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실은 저도 지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라는 편파적인 기관이 있어서 학생인권 옹호관이나 학생인권 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교육적 가치관과 교육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안에 그 송경진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학생인권 센터에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지셨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마저 무혐의로 넘어갔던 사건을 학생인권 옹호관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 선생님은 그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게 되신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 맥락은 이렇습니다. 요건 아까 다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인권의 주요 내용은 이제 차별받지 않는 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 전에 68혁명의 그런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총칙을 보면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대,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법인 한번 읽어보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저는 이거 세세하게 다 읽어봤고요. 몇 번이고 읽고 전국에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차별금지법에 항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5조인데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보면 임신 출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형태나 성적 지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똑같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내용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별금지법, 또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른 권리들을 부여를 하면서 이 법을 같이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도 시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의원이 성경화만 학생이 있는 학생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학생이 그 야동이나 아니면 19금 영화 보면 돼요, 안 돼요? 물었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성관계는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대답을 또 주춤주춤, 뭐 아이들이 동의를 하면, 아이들이 동의한다고 성관계는 해도 된다고요? 보는 것도 안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인권이라는 거죠. 6조에 보면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권리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누설할 때는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에이즈가 원인이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한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처벌이 될 수 있고요. 휴식권, 아까 말씀드렸죠.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워도 인권 침해로 선생님을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이게 이제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 이거는 학교마다 달리 적용돼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명문의 어떤 학교는 이렇게 정말 복장부터 신발까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육 공동체에 초중등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 공동체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하여 아니 된다라는 이런 강제 조항으로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소지품을 검사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술, 담배, 칼이나 이런 라이터가 있어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 경기도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담배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얘야, 너 담배 핀 거 아니야? 가방 한번 열어봐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가방 검사 안 하는데요, 이래요. 야, 여기가 경기도도 아닐 뿐더러 선생님은 교육적 목적으로 너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이 있어, 열어봐 이랬는데 결국은 끝까지 안 연다고 해서 자기 인권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법적 보호자를 불러서 우리 학교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이 열지 않으면 저는 이 학생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되게 속을 많이 썩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가방을 열어서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를 하고 아버지께 보관을 하도록 하고 학생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 제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나중에도 졸업 후에도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 즐거웠다고 하고 저와 좋은 관계로 짜장면도 사 먹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인간 수업인가요? 그게 보면 포주가 이렇게 가방 안에 장부를 넣고 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제 가방 뒤지지 마세요, 인권 침해예요 라고 해서 이 장면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사생활의 자유입니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일진회를 구성해도 이게 원하는 인간관계, 선생님 제 인간관계 왜 개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처벌받으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좀 너네들은 조금 떨어져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되고 위법이 되는 거죠. 양심 종교의 자유입니다. 반성, 서약,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진술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의식을 갖게 해서 아이들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없는 데서도 그렇게 하나요? 예, 없는 데서도 이렇게 그 학칙을 개정을 해라고 권유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또 서울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지도법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고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이런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학생이 특별 지원함으로써 스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재명 씨가 시장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밑에 그 좀 후원 계좌 좀 지어봐 주실래요? 동성애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동성애자를 30% 이상 배정을 약속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 말실수에 논란이 일자 말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런 것들이 사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까요? 취업이 안 되면 동성애자 몇 %? 그러면 동성애자로 몇 %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상담 및 조사 등의 청구권입니다. 학생인권 침해 당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112, 117, 교육청, 국민신문고 다 전화를 해서 신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이렇게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 인권 옹호관은 무수의 그 권한을 가지면서 선생님의 그런 행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여서 선생님의 생활 지도를 위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조례인데 뭐. 조례는 공무원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제3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인권에 관련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뭘까요? 앞서 이야기한 이런 성평등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자체도 조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명을 구성을 하는데요. 20명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교육감이 따로 위촉을 한답니다. 그러면 80명이 남겠죠. 80명이 남으면 80명 중에 반반이라고 하도 40명. 그러면 어떠한 투표를 하더라도 4대 6이 되어서 항상 저쪽의 인권단체가 항상 그 인권 감수성이 높은 그쪽의 의견들이 이렇게 취해지게 되겠죠.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사람도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만 인권 옹호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인권을 가져야 내가 저런 직업도 가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은 나의 어떤 정서와 나의 그런 그 도덕적인 가치와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억지로 내가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인권 옹호관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직권조사가 이거는 형법의 권한을 넘어선 초월적인 권력입니다. 형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범죄의 혐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선생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인권센터, 학생인권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센터에 직원을 두고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인권 감수성, 그런 편향된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로 뽑히게 되면 결국은 이와 반대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고 결국은 모든 세상이 이들이 원하는 인권이 정상적인 인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권 옹호관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법적인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안의 상서중학교에 송경진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하셔서 그래서 그 국가의 그런 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 조례로 이렇게 둔갑되는 그런 우리가 껍데기만 봐서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대라고 하면 그런 조항들을 이렇게 5조에 13조에 경남학생인권 제정시에 그리고 사실 학생이 임신 출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관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2017년도에 울산의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시를 제가 들었던 건데, 이 예시가 지금 상황에서 5년,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제가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이 설마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보세요. 아침 등교시 여학생이 화장하고 짧은 치마 교복에 슬리퍼 신고 끔 신고 들어와도 아이들 개성실이라는 권리를 해서 요즘 지도 안 합니다. 뭐 치마 짧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슬리퍼 신었다고 해가지고 또 지도 안 합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또 학교에 올 때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그런 지정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온몸에 문신한 남학생이 교복을 잃어버렸다고 나시 반바지 슬리퍼 입고 와도 마찬가지로 복장이 자유입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해도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는 상황 실제로 있었고요. 수업이 힘들다고 해서 자는 경우 계속 자는 거 과중학습부대에서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4가지 다 이루어졌네요. 그래 보니까요. 수업 시간 심하게 복도에 서 있으라고 했더니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라고 되어 있고 또 학습권 침해라고 되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에게 고쳐달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는, 뭐 지금 욕설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 키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조차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진끼리 동아리를 만들어도 술, 담배, 음란물을 돌려보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지도를 하지, 너네들이 이런 일진 동아리 해체시켜 이렇게 하면 원하는 인간관계를 존중받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며 정보를 나누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친한 친구들끼리 낙태계를 만들어서 성관계를 즐기고 만일 실수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서로 돈을 모아서 낙태를 시켜주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다 불러서요. 남학생이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서 SNS에 올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법의 위반이기도 한데요. 그 학생은 또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표현의 자유였는데요. 그거는 왜곡된 자유야, 왜곡된 권리야라고 똑바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의사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권 강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이 많다. 요즘은 더 이상 이것을 선도위원회나 징계범죄에 넣으면 안 된다. 외국에는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관계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학생들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술, 담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를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언론에 나오면 꼭 학교로나 저에게 이렇게 전화 연락이 연결이 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학생이 술, 담배, 성관계하는 게 왜요? 그게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데요. 합법 아니에요. 이러면서 학부모라고 이름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강사 내용과 그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합해보면 학부모가 아니라 이러한 인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단체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그 인권단체의 사람들이 모두가 지향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그런 성관계, 학생의 흡연, 그리고 또 음주나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성행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인권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과 대치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말로는 청소년 보호법도 그것 때문에 인권 침해라 생각한대요. 그리고 교사도 학생에게, 학생도 교사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학생자치봉사단 선도부는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민주시민 교육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학교에서는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편향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안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 안에 만들어졌던 초안입니다. 이거는 그때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평등 뭐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시민으로 양성을 하느냐 봤더니 편향된 인권의식이 탑재된 민주시민, 그 다음 성평등 민주사상,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이라는 것은 방어적 개념과 다른 거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모든 것들 다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방어적 민주주의적 그런 개념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치와 맞지 않는 이런 교육들도 민주시민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난 겁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로 가야 하는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발언한 교사가 있었고 또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편향 교육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김일성은 북한의 토지 개혁을 남한에 대해 체제의 우월성을 가시하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미군정은 일제의 공추를 그대로 유지하는 식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미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동일하게 또 미군이 또 우리나라에게 또 이렇게 유익을 끼쳤던 6.25 전쟁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만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교과서는 아니고 보조교재로 나오는데 지금 13군데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저거를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활동의 한 영역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10개의 영역 속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정신 및 법질서 존중과 청력 및 반부패 문화 형성에 한정하여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 영역까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교과 과정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것을 가르친 조례로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편향적이고요. 실제로 포괄적 성교육을 찬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단어들로 나와 있거든요. 편향적 인권의식을 찬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편향적 인권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북한 인권에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어찌 편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편향적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논란이 지금 되어서 아직 법으로 제정도 되지 않은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있는 시도도 교육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에서 인권교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썼던 자기의 권리들을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학교에서 라면을 먹을 권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권리, 학교에서 잠잘 수 있는 권리, 휴대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밑에 가려져 있는 것은 내가 주 4일로 그냥 수업 학교 올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물론 그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너네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가 아니고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4개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교육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 안에서 행복한 미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절대 진리의 기준인 성경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면 절대 윤리가 무너진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모두의 인권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와 생명 윤리 그리고 선악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절대 진리인 그런 성경적인 말씀에 부합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의 교육이 올바름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기도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식이 토대가 되어서 올바른 교육, 올바른 인권, 올바른 세계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공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